어제 아침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정형외과였는데 대기실이 꽉 찼더라고요. 제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있었어요. 허리가 불편하신 것 같았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셨어요. 혼자 오셨나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말을 못하죠. 괜히 짐이 될까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요즘은 아픈 것보다 자식한테 말 못하는 게 더 무섭네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마치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날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짐이 될까봐.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족이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 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를 짐처럼 느끼게 된 이 상황을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가족이 짐이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한 집에서 3대가 모여서 밥을 먹고, 할머니는 손주를 봐주시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고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셔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지? 이렇게요. 돈이 들어도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품앗이로 돌봐주기도 했고 친척끼리 나눠서 부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죠.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따로 살고 부모는 부모끼리 살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식이 냉정해져서일까요? 부모가 고집이 세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거예요. 요즘은요, 한 집에 두세 식구가 겨우 들어가는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할머니가 들어가실 방이 없어요. 맞벌이를 해야 겨우 집세를 내고 조금의 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누가 낮에 집에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겠어요. 병원비도 그래요. 예전에는 동네 의원에서 몇천 원이면 됐는데요. 이제는 큰 병원에 가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간병비는 또 어떻고요?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 게 간병비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늙어서 짐이 된 게 아니라 같이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누구도 나쁘지 않은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가 아는 지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순자 씨라고 부를게요. 72살이세요. 순자 씨는 작년에요, 아들 집에 한 열흘 정도 계셨대요. 아들 내외가 둘 다 일을 하니까 손주를 봐주려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대요. 손주도 예쁘고요. 며느리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해줬고요. 그런데 이틀째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조심스럽고 거실 TV를 켜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래요. 손주의 밥을 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퇴근하고 할게요. 그 말은 제가 할게요가 아니라요, 어머니가 하시면 안 돼요 처럼 들렸대요. 다음 날은 손주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했는데 또 며느리가 말했대요. 요새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순자 씨는 그 순간요, 자기가 낡은 사람이 된 것 같더래요. 도움이 되려고 왔는데 방해만 되는 것 같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대요. 아들한테 말했대요. 엄마는 집이 편하네. 집에 갈게.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왜요? 뭐 불편한 거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불편한 게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다만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불효를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요,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도움이 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밥을 해주는 것도 방해가 되고 손주를 봐주는 것도 예전 방식이라며 거절당하고요. 그럼 뭘 해줘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요, 짐 같고 나서면 민폐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느끼시는 감정이에요. 여기서 잠깐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느껴본 적 있잖아요. 자식 집에 가면 조심스럽고 뭘 해도 눈치 보이는 그 기분이요.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자식들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민수 씨라고 할게요. 45살이에요. 민수 씨는 지난주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민수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대요. 왜냐면요, 그날이 마침 큰 회의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팀장으로서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병원에 같이 가드려야 하고요.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을 병원 좀 모시고 갈 수 있어? 부인이 말했어요. 오빠, 나도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회사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가야 할까요? 민수 씨는 회의 시간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 대기 시간만 2시간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 시간 동안요, 계속 핸드폰으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바쁜데 엄마 때문에 미안하구나. 민수 씨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미안해하실 일이 아닌데 어머니가 아프신 건데 자식으로 당연히 모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수 씨네 집은요, 아파트 대출이 아직 20년 남았어요. 두 아이의 학원비도 나가고요. 부인 월급까지 합쳐야 겨우 생활이 돼요. 만약요,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셔서요, 간병이 필요하다면요, 누가 일을 그만두고 돌볼 수 있을까요? 민수 씨가 일을 그만두면요,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없어요. 부인이 그만두면요, 아이들 학원비를 끊어야 해요.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자니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예요. 어머니 병원비까지 합치면요,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 씨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식들이 느끼는 심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할게요. 자식들이 냉정해진 게 아니라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정규직도 얻기 어렵고요. 집 한 채 사려면 빚을 져야 하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 상황에서요, 부모님까지 모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도움이 되는 가족이란 뭘까요? 돈을 많이 도와주는 게 도움일까요? 매일 병원에 같이 가는 게 도움일까요? 같은 집에 사는 게 도움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일까요? 저는 요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도움이라는 기준을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움이라는 게요, 꼭 큰 걸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도움이라고 하면 같이 살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럼 도움의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나 아프다 말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자식들은 부모님한테요, 바빠서 못 간다 말하는 게 불효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요, 역할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예전처럼 밥을 같이 먹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손주를 봐주지는 못해도 가끔 용돈을 조금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매일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아프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낮아지면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지거든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아프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괜찮다는 말을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문득 된 생각은요, 진짜 도움은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요, 덜 아프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많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가족끼리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해둔 상태거든요. 간병비 지원도 부족하고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부모님을 돌보려고 회사를 쉬면 당장 월급이 끊겨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통화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화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 1시간 통화하는 것보다요, 이틀에 한 번 5분씩 통화하는 게 나아요. 밥 먹었어요? 오늘 날씨 좋더라. 이런 짧은 말이요, 서로를 안심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는요, 방문 빈도보다 연락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에 가는 게 힘들면요, 한 달에 한 번 가되 가는 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언제 올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도 갑자기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이 없어져요. 세 번째는요, 역할을 재정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다면 내가 대신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매일 밥을 같이 먹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손주를 매일 봐줄 수는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와서 놀아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같이 살자가 아니라 같이 무너지지 말자예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하고요. 자식이 부모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해요.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둘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도움이 되는 가족은 더 많이 해주는 가족이 아니라 덜 아프게 만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게 도움이 아니라 찾아올 때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게 도움이고요. 큰 돈을 주는 게 도움이 아니라 작은 돈을 줄 때도 서로 미안하지 않은 게 도움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 게 도움이 아니라 떨어져 살아도 서로가 걱정되는 게 도움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짐인가요? 아니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부모님도 나쁘지 않고 자식들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이 시대의 구조가 있을 뿐이에요.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배려로,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됐다면요.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